두산건설이 성남FC에 건넨 이 거액의 돈, 후원금, 이 후원의 목적에 대해서 두산 측은 기업 홍보하려고 후원금을 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홍보가 목적이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웃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뭐가 웃기다는 건지. 성남FC에 간 후원금이 정말 광고 목적이라면 웃기는 일. 관중수가 1등인 구단도 1억짜리 광고 한번 받기 어려운데 40억, 50억짜리 광고를 성남FC가 받겠냐?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웃기다. 저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K리그를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제가 매우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월드컵 시즌이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축구 시장이 너무 작다. K리그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야구인 KBO에 비해서도 너무 이런 어떤 마켓이 좀 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뭐 저 당시나 지금이나 K리그의 탑 구단, 기업 구단 이런 데는 좀 상대적으로 재정이 풍부합니다만은 시민 구단에 후원하고 광고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메인 스폰서가 되려고 해도 40억, 50억이 충분한 돈이거든요. 일회성 홍보면은 차고 넘치는 돈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 정도 예산이면은 여러 개의 스포츠에 후원하고도 돈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거액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다른 시민 구단들 후원받은 내역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올 거고 이런 정도의 비교 분석은 수사기관에서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수치가 나오면은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저게 일상적인 정말 다른 의도 없는 후원이었다.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재판에서는 발목을 잡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시니까 재판 많이 가보셨을 테니까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다른 스포츠 업계에 기업이 홍보 목적으로 후원을 하는 금액의 규모와 그거에 비해서 성남FC에 후원된 금액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 재판부에서 이 돈은 단순한 홍보 목적의 후원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식으로 하면 우리 다른 지자체장들 다 잡혀갑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다른 시민구단,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런 구단들과의 비교가 당연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관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도 일부 섞여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성남FC 사건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아주 구체적인 인허가 대가 관계 같은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액수 자체가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당연히 비교 분석이 될 겁니다. 성남FC의 두산건설이 40억에서 50억을 건넸어요. 그리고 두산건설이 갖고 있었던 땅이 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특혜를 두산건설이 입게 됐고 이메일,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FC에게 몇십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 관계자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나왔어요. 물증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건 정상적인 후원 유치다라고 지금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장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규 의원. 사실 저게 무혐의 나온 이유가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남시 시민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조의 시민 축구단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성남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민구단이 움직이려면 성남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이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기업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후원을 유치시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이렇게 많은 단체장들이 그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서 후원을 받는데 유독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성남시는 후원 받았으면 안 됐다, 그거 부적절했다라고 수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에 문제가 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니 무혐의 나온 내용을 가지고 왜 또 조사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내가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했다고 봐야 되는 것을 이재명은 뒷돈을 챙기기 위해서 성남FC를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집행이 이재명 시장한테 들어갔겠습니까? 그게 다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갔을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좀 무모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건 무혐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무혐의가 아니죠.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던 부분들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완 수사라고 내려갔던 게 윤석열 정부의 일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일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잘못돼서 검찰이 추가적으로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수사했던 내용들이 이어져서 지금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나오게 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성남FC 등에 대한 문제가 밝혀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동안 수사를 뭉갰던 경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검찰이 이거 좀 다시 보완 수사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예. 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일입니까? 정부 때 일입니다. 이게 올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있는 걸 다 엎어갖고서는 무혐의로 검찰이 다 끝낸 사건들을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사 진상 규명한다 그래서 했던 상황들 다시 끌어갖고서는 조사하고 했던 일들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들을 갖고 자꾸 무혐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 종결 처리했던 그 수사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밝혀된다는 주장들이 커지고 있는 바 사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듭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이미 송치를 했던 거,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끝냈던 것도 다시 재수사할 수 있게끔 하고 경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 없다고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검찰에 대한 무소불위한 권력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좀 전에 천하람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안착돼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찰이 가진 권한들이 너무나 막강하니까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보완 수사라고 했던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와서 후보로 대통령 후보를 한참 뛰고 있을 때 일이고요. 상황들을 좀 면밀히 지켜봤으면 좋겠는 게 검찰총장 되자마자 본인 측근들 줄줄이 좌천되고 나한테 인사권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내용들 다 잘 지켜보셨을 겁니다. 오늘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서 다른 지자체, 특히 이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경남FC에 기업이 후원한 것도 그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자 최근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이가 참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경남FC 후원금은 대가성이 없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게 없었다. 그래서 문재인 당시 정부에서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다. 하지만 이 성남FC 건은 두산이 갖고 있는 땅에 용도 변경이라는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건 다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하셨던 김영주 의원님께서 또 지방행정을 하셨으니까 지방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도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다 불법이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이컨대 뭐 병원 부지를 했는데 상당수 오래 기간 동안 아무 병원도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럼 병원이 들어올 때까지 수십 년 둬야 될 거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과 이 부분이 물론 이제 대가성이 있어 보이죠. 서로 간에 공문까지 미리 보냈으면 이거를 허락해 주면 내가 이만큼 하겠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은 다 시설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거든요. 이번에는 시설이 아니라 어떤 구단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법제도적인 말하자면 2018년 이전이냐 이후에 따라서 그전에는 모든 것을 시설로만 현물로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대가성의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렇긴 해요. 두산이라는 기업이 자기가 야구단도 갖고 있는데 굳이 성남의 축구단에 상당히 많은 후원을 해야 되느냐. 그건 정합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라면 구단에 줄 수 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법리적인 또 시점의 법 개정의 전후에 따라서 구분해 볼 필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